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부모님이 내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지원해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저를 완전히 내버려 두겠다고 선언하신다면요?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라고 해요. 미국 미시간주의 작은 도시에서 자라왔어요. 제 가족은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에요. 아버지는 작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지역 도서관 사서로 일하세요. 어릴 적부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랐고, 부모님은 항상 제가 원하는 걸 지원해 주셨어요. 학교에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취미나 활동에도 제한이 없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지만,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라는 고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을 뒤흔든 계기가 찾아왔어요. 시작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거실에서 낯선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죠. 엘리사, 이거 봤어? 한국 드라마야. 한국 드라마. 한국이라니 우리랑은 완전 다른 나라잖아. 저는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봤어요. 그런데 첫 장면부터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나오더군요. 고층 빌딩의 불빛, 네온사인으로 가득 찬 거리. 그 속에서 캐릭터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도 매력적이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각자 뜨거운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수록 저도 왠지 모르게 자극을 받았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는데 푹 빠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흥미 때문이었지만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라마만으로는 부족해서 유튜브로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서울 여행 브이로그라는 영상을 하나 클릭했는데 그 영상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갔어요. 영상 속 주인공은 서울의 맛집을 다니고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담긴 색다른 문화와 풍경이 제겐 너무 신선하게 느껴졌죠. 와, 이거 진짜 멋지다. 저기도 가보고 싶다. 다음 날부터는 뷰티 유튜버들이 올린 K-뷰티 영상에도 빠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그들이 추천하는 한국 화장품을 직접 구매해봤죠. 처음 써본 한국산 클렌징 오일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도 추천했는데, 친구들 역시 감탄하며 저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쯤부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가보고 싶은 곳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게요. 엘리사, 넌 정말 열정적이야.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자 놀랐어요. 사실 한국 드라마와 유튜브를 보다가 자막에 의존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제 한국어를 배워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무료 온라인 강의와 어플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발음.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를 발음할 때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동력이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 역사, 음식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김치가 발효 음식이라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집안 어른들에게 절하는 풍습, 심지어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현대 사회로 이어진 독특한 발전 과정까지. 이 모든 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엔 점점 큰 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 그냥 관광이 아니라 진짜 거기서 살아보는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가겠어. 사실 이 결정은 저 스스로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처럼 안전지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나라에서 홀로 공부하겠다고 결심하다니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싸늘했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야? 드라마 보고 그 나라가 그렇게 좋아 보여. 너 정말 현실을 몰라. 부모님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다르니 제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결국 부모님은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좋아. 내 마음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도와줄 생각은 없으니 그건 알아둬라. 저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결국 비행기 티켓을 샀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가방 속엔 부모님 몰래 준비한 작은 편지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저는 꿈꾸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기분이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 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는 영화일 뿐이더라고요. 현실은 훨씬 복잡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던 인천공항의 전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공항과는 다른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에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면서 들렸던 첫 한국어, 그리고 안내 방송에서 울리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죠.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 서울인가? 고층 빌딩과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까지 한껏 설렘에 빠져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신기함과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에어비앤비에 짐을 풀고 근처를 탐방했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었을 때 맵지만 중독성 있는 맛에 매료됐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며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였어요. 분명 한국어 공부를 하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대화는 너무 빠르고 복잡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조차 손짓으로 의사소통해야 했죠. 그리고 돈,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유학생에게 가능한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을 뒤져 영어 과외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어요. 주문을 받을 때 손님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이나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몇 번이나 실수를 했죠. 가끔은 손님이 짜증을 내며 한숨을 쉬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어요. 노선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네 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러던 중 제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훈이었어요. 재훈은 같은 대학에서 저보다 한 학기 앞선 학생이었어요. 처음 만난 건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친절하게 주문을 했고, 언젠가 제가 계산 실수를 했을 때도 웃으며 괜찮아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라고 말해줬죠. 그날 이후 재훈은 종종 카페에 와서 제게 말을 걸곤 했어요. 엘리사,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그의 관심은 가식이 아니라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제게 한국어 과제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거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까요? 라는 제안은 제겐 구원의 손길 같았죠. 재훈과 가까워지면서 한국 생활은 조금씩 수월해졌어요. 그는 학교 주변에 숨겨진 맛집을 소개해 주었고, 저렴한 마트를 알려주었어요. 여기서 사면 더 싸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런 거 살 때 카드 결제가 더 편해요. 그의 세세한 조언은 저처럼 외국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재훈은 제가 언어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줬어요. 나도 미국 교환학생 갔을 때 너랑 비슷했어. 문화와 언어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적응하던 중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첫 중간고사와 아르바이트의 충돌이었죠. 시험이 다가오면서 저는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지만 동시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험 준비로 밤을 새우고 카페로 출근했는데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커피를 쏟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장님은 화를 내지 않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날 밤 저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는 제 말을 차분히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걸.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A를 받고 다른 과목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얻었죠. 그 순간 제가 스스로 이룬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도 점차 익숙해지면서 실수가 줄어들었어요. 단골 손님들과도 조금씩 친해졌고 가끔은 제가 먼저 웃으며 인사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죠. 그 과정에서 재훈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 생활의 조언자가 아니라 제 일상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죠. 가끔은 함께 서울의 명소를 방문하고 한강에서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 엘리사. 너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제 마음을 두드렸고 저는 점점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제게는 이제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인 재훈이 있었어요. 이 만남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제 이야기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답니다. 재훈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어요. 그는 한국에서 제게 처음으로 다가와 준 친구이자 이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며 한국 곳곳을 여행했어요. 남산타워에서 자물쇠를 걸며 소원을 빌었고 경복궁을 걸으며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사랑은 항상 아름다운 장면으로만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사이에 첫 갈등이 생긴 건 재훈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재훈의 아버지 생신이었고 그는 저를 정식으로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어가 아직 서툴고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가 낯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재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나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한 한국식 예절을 외우고 선물로 와인을 골랐죠. 재훈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환영해 주셨지만 식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어요. 엘리사 양, 한국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재훈의 아버지가 물으셨을 때 저는 당황해서 머뭇거렸어요. 사실 아직 정확한 미래 계획이 없었거든요. 아직은 명확히 정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제 대답에 재훈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고 식사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저와 재훈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좀 보수적이셔서 이해해줘.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남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우리의 관계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 저를 위해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했어요. 그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알고 한강 근처 작은 카페를 예약했죠. 여기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오늘은 그냥 쉬자. 그날 카페의 분위기는 너무 아름다웠고 재훈은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엘리사, 내가 한국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난 내가 없었으면 지금처럼 웃을 수 없었을 거야. 그 순간 재훈이 제 손을 잡고 고백했어요. 우리 결혼하자.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결혼이라는 단어는 무거웠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재훈과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저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부모님께 재훈에 대해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저 친구로만 소개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냉담했어요. 결혼? 내가 아직 젊은데 그걸 왜 그렇게 서두르니?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남자라니 엘리사, 너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라. 우리가 너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한다고? 부모님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재훈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그 사람과의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부모님의 반대는 제게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위험한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했죠. 부모님의 반대에 저는 큰 혼란을 겪었어요. 한쪽에는 부모님,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재훈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재훈과 함께하고 싶은 제 마음을 확신했어요. 그는 항상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줬고 제가 낯선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재훈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셔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 둘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자. 그날 이후 우리는 결혼 준비를 조용히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고 부모님께는 조금 더 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제 마음을 담아 한국에서의 삶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죠. 엄마, 아빠 저는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재혼은 제가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두 분께서도 한국에 와서 그를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얼마 후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한국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야. 그 한마디가 저에겐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비록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하셨지만 저는 언젠가 그들도 제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도 저는 결혼 준비를 이어갔고 재혼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부모님께 초대장을 보내고 저는 그들의 답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와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주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히 반대하셨거든요.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가야 하니? 그 결혼을 축하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 말은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간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을 보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주했을 때 저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왔다. 부모님을 모시고 숙소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어머니는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여기가 내가 말했던 그 도시구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네. 재훈의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과 현대식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룬 시댁집을 본 순간 어머니는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셨고 아버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셨어요. 엘리사, 여기가 정말 내가 사는 곳이야? 이런 집에서? 어머니는 넓은 거실과 정갈하게 정리된 부엌을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의 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재훈의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 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셨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저희 가족의 소중한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기신 듯했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준비한 정성스러운 한식 차림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네요. 이런 건 미국에서는 먹어볼 수 없겠어요. 아버지도 조심스럽게 젓가락질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꽤 잘 어울리는 맛이군. 식사 도중 재훈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엘리사가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재훈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전통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엘리사가 저희와 함께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물었어요. 제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저희는 전통 방자유기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훈도 그 일을 배우고 있고요. 아버지는 재훈의 아버지와 한참 동안 사업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평소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중요시하던 아버지였기에 재훈의 가족이 전통을 유지하며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직접 손질한 과일을 받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엘리사가 저희 집에 와주었으니 이젠 저희 딸이나 다름없죠. 부모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셨어요. 제가 딸이 멀리 있는 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생겼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재훈과 시아버지가 함께 나무를 손질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내가 이 가정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재훈과 그 가족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박한 예식장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하객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입장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표정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엘리사, 내가 이 결정을 얼마나 진지하게 내렸는지 알 것 같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나도 널 응원하겠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갈등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부모님은 처음으로 재훈과 웃으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 후 며칠 더 한국에 머물기로 하셨어요. 저는 그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활용해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모든 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정작 부모님과 함께한 일들은 저조차도 예상 못한 순간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에 오신 첫날, 부모님을 전통시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여기저기 진열된 신선한 과일과 다채로운 반찬들에 눈을 반짝이셨어요. 엘리사, 이거 정말 내가 먹던 음식이야. 어떻게 이렇게 신선해 보이지? 어머니는 갈비찜과 잡채를 팔던 한 가게에서 발길을 멈추셨고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보셨어요. 얼마예요? 아주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죠. 다 합쳐서 10,000원이에요. 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엘리사, 10,000원이 10달러 맞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사는데 10달러밖에 안 든다고? 네. 맞아요. 여기는 음식값이 정말 합리적이에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이건 말도 안 돼를 외치며 기뻐하시고는 그날 저녁 식탁을 시장 음식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평소 커피를 좋아하시기에 한국의 독특한 카페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고른 곳은 SNS에서 유명한 디저트 카페였죠. 입구부터 화려한 꽃 장식과 독특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이었는데 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엘리사, 여기가 정말 카페라고. 결혼식장 같잖아. 아버지는 카페에 있는 메뉴판을 보며 처음에는 조금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커피지? 아메리카노는 어디 있나? 결국 저는 아버지께 아인슈페너를 추천드렸어요. 커피가 나오자 아버지는 작은 컵 위에 얹어진 생크림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셨죠. 이건 어떻게 마시는 거냐? 그냥 섞지 말고 마셔보세요. 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국에서 마시는 커피라면 나도 앞으로 한국식 커피를 마셔야겠구나.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카페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부모님께 한국 전통 문화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옥에서 묵기로 했어요. 고즈넉한 골목길을 따라 한옥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긴 정말 조용하구나.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 특히 아버지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이렇진 않았지만 뭔가 정겨운 느낌이 드는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온돌에서 몸을 녹이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내가 여기서 살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이런 따뜻함과 정이 있는 곳이라면 나도 내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은 짧은 한국 여행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셨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날 재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내가 정말 엘리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걸 알겠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벅찼고 재훈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에 와보지 않았다면 널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이곳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알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을게. 그 말은 제게 가장 큰 위로와 응원이 되었고 저는 부모님께 웃으며 약속했어요. 저도 더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리고 종종 한국에 놀러 오세요. 그날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고 저는 한국에서 재훈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